요즘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다. 시장에 아주 오래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장은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보는 많은 자료들, 내가 이쪽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관련 학과, 그러니까 상대나 경제, 경영 쪽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 용어를 듣고 이해하는 게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들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고, 또 관련 업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나는 경험으로 지금 바라보는데, 나와 같이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대부분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부분을 빼고 바라볼 때 대단히 생명력이 강력한 사람이다. 그 정도 생명력이 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생명력을 가진 대통령이 몇 명 안 되는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들이 내 귀에 들렸다. 주식을 대단히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주식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좋다는 믿음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올리는데, 이재명 이제 대통령은 주가를 5천 보내겠다 그랬고, 나는 4,500, 4,700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었다. 2025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가가 처음에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나 했더니 거의 보름 정도, 2주 정도의 얕은 조정에서 끝나고 다시 올랐다. 올라가고 여기서도 조정을 좀 받나 싶었는데 역시나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조정에 끝나고 다시 올랐고, 여기서도 한 달여 조정을 거친 끝에 다시 올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2달가량의 박스권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 달 정도의 조정으로 올랐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인가 했더니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시 올랐다. 그리고 이때 K10팩 한다고 양껏 올렸는데 그게 4226이 꼭대기였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들어오나 싶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4200포인트에서 3800포인트로 떨어졌으니까, 3200대에서 3800대로 떨어졌으니까 300 몇십 포인트가 내렸다. 400포인트가 좀 안 되지만 350이나 340 좀 내렸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고, 이 반등이 깊이 들어와서 많이 내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브론즈밴드 하단쯤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올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락 A, 그 다음에 반등이 높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B, 다시 하락 C가 세게 놓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락 C가 세게 놓을 만한 이슈가 엔캐리였는데, 엔캐리 일본 중앙은행에서 0.25%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1선에서 방어가 되었다.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깊은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보였던 행태가 다 이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렇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랐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랐고, 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재차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랐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데 생각보다 적게 떨어졌고 다시 올라서 이게 하락 A파, 그 다음에 B파, 그 다음에 C파가 세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열어뒀는데, 여기서 방어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고 여기는 열어뒀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겠네, 지금 당장,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옵션으로 따질 때 이번 월물에 이 고점을 뚫고, 이 고점도 뚫고 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와 상당히 다른데, 또 내가 바라보고 또 지표로 삼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내가 살아온 세상을 크게 보면은, 내가 살아오기 전까지 합쳐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그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세상이 한번 바뀌었다, 기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무능하고 부패라고 그렇게 개혁적인 대통령을 몰아내고 5.16 혁명이 터졌다. 4.19가 먼저 있었는데 어쨌거나 터졌다. 그리고 박정희가 18년 동안 아주 큰 성장을 이뤄냈고, 그리고 물러났지. 물러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신군부가 들어와서 다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차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앞전에 세력들, 박정희를 위시한 세력들을 다 역사의 대안길로 보냈다. 그리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그 세력들이 역사의 대안길로 다 물러났다. 세상이 김대중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김영삼부터 바뀌기 시작했지만 김대중부터 바뀌었다고 보는 게 더 옳지 않나. 색깔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명박은 나는 색깔이 저쪽이라고 생각을 한다. 보수라기보다는 진보 쪽이,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보다는 운동권 세력으로 본다는 뜻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운동권 세력은 아니지만은 다 의식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성향인데 희한하게 국힘당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서 볼 때는 이제 전통적인 보수,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정치인들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돈은 산업화 세대에 남아있는 털딱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새로운 신성장으로 가는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대다수가. 그래서 자기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떨치내려고, 나도 사고가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떨치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보면은 그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뭔가 잘못된 건지 싶어서 이 포털을 보니까 내가 아는 거와 영 다른 관점의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 그래서 참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뭐가 좀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다.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 경험이 지금 이 흐름과 안 맞는 것 같아. 불과 작년에 엔캐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엔캐리가 올 때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요것밖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또 지울 수가 없다. 그 와중에 내 눈에 띈 게 있었다. 뭐가 띄었는가 하면은 천일고속하고 동양고속인데 이게 저가 대비 36,000 뭐 이렇게 하던 것이 51만원까지 51만 8천원까지 올랐다. 51만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이 형태를 보면은 과거 코스닥에서 이 상한가 막 가던 뭐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 5파동에 놓는 파장 전에 그런 파동으로 보인다. 천일고속도 그렇고 동양고속도 그렇다. 상한가 치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한가를 치고 쭉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이 보면은 거의 잡주에 가깝다. 뭐 자본금도 몇십억에서 백 몇십억 밖에 안 되고 뭐 매출액도 몇백억에서 천 몇백억 밖에 안 되는 이름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명절 때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보이던 이름 동양고속, 천일고속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대기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업도 아니다. 근데 왜 올랐냐? 서울터미널 쪽에 재개발건으로 올란 것 같아. 뭐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으로 올란 것 같아. 근데 매출도 워낙 작고 자본도 워낙 작다 보니까 그 개발 이익이 뭐 수천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서울터미널도 과거에 많이 가봤으니까 뭐 강남터미널 얘기하겠지. 강남터미널인지 뭐 동쪽에 붙은 터미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전국으로 나가는 버스들이 고속버스들이 들락거리니까 뭐 대지 면적은 좀 되지 않을까 싶다. 거기를 재개발한다면은 개발 이익이 상당하겠지. 뭐 상당한데 그 개발 이익이 이 자본금이 적은 회사로 볼 때는 굉장히 크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적자투성이 뭐 유보율도 얼마 없고 회사도 뭐 별로인 부채 비율도 200%가 넘는 회사도 별로인 천일고속 동양고속은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은 천일고속은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망하기 직전 회사가 막 뜨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오파의 성격이 강한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시기가 요쯤이니까 거의 바닥을 칠 때쯤에 오르기 시작을 했고 조정받고 또 오를 수도 있다고 보면은 지금 이 파동이 이게 바닥이고 반등을 하고 조정받고 재차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이것 뚫고 내려올 가능성보다 이것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올라가는 게 1파, 2파, 3파, 4파 조정 다음에 재차 5파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번에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뭐 4,500이든 5,000이든 날아갈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든다. 뭐 나중에는
얼마까지 갈 거냐? 이재명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가겠지. 그럼 끝없이 가냐? 한 번은 조정을 크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 시작점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닐 가능성이 많네 하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들기 시작한다. 하방으로 내리꽂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클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많이 올라서니까 조금 덜 오른다 하더라도 불과 지금 이 포털에서 보니까 뭐 2분기 뭐 2500 주가지수 뭐 이렇게 하길래 2500이 왜 나오지? 뭐 작년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보니까 2459 이게 2분기라 그러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이다. 2분기 2400과 지금 4000하고는 갭이 너무 커서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차트를 바라보니 4000까지 올라온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 주가가 2000 몇백이었구나 를 알게 되었다. 알고 있는데 다시 수치로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 이 짧은 시월에 세월 동안 이렇게나 올랐는데 나는 뭐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 계좌는 왜 더 줄었을까? 물론 단타를 실패해서 그랬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갖다 써서 뭐 그렇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레버리지를 안 쓸 거냐? 뭐 또 쓸 거긴 쓸 건데 와 진짜 심하긴 참 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결국은 레버리지를 안 쓰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보다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 사실은. 근데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면은 뭐 어떤 게 올라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오파의 특성은 온갖 잡주들이 쌩 난리를 지기는 게 오파의 특성이다. 오파 조정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오파로 봐야 되는 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끝이 나고 조정이 받는 와중에 막 날아가는 게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더 뚫고 올라갈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정 가운데 천일고속, 동양고속 같은 이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논다면은 그게 오파의 특성이 맞다. 그게 몇 달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큰 폭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꼭대기인지 더 갈지는 뭐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능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마음을 먹고 마구 끌어올리고 있고 그 가운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재명 정도의 능력이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막무가내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취임을 갖다가 이재명이 되기 전부터 오르긴 시작했지만은 이재명이 6월 4일날 취임을 하고 더 올랐다. 취임하기 전부터도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8월달에 한번 쉬었고 또다시 올랐다. 그러니까 쉬었다는 거는 3000이라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 상징적인 지수대에서 조금 뚫고 횡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한두 달 행보를 했고 그 다음에 4000이라는
또 상징적인 지수대에서 뚫고 또 조정을 받고 있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때 한 2달 정도 했으니까 이것도 한 2달 정도 한다 그러면 연말이나 뭐 연초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서 또 간다면 이제 5천을 향해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내년에는 1, 2월 달 안에 늦어도 3월 달 안에 5천을 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된다. 그러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4년이 넘게 더 남았는데, 그럼 4년 동안 더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까? 내가 예상한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20,000포인트는 모르겠는데 10,000포인트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충분히 들기는 한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끝이 나면은 한번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은 좀 깊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 암만 얕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2200에서 5000까지 가면은 대략 3000포인트가 올랐는데 3000포인트에서 가장 얕은 조정이 0.38이 조정이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5000 갔다가 4000까지는 최소 떨어진다는 얘기다. 최소. 좀 더 떨어지면은 한 3500. 좀 더 떨어지면 3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지. 5000 갔다가. 그거는 좀 미래 얘기니까 접어두고 일단은 이재명을 믿냐 못 믿냐 개념인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경제 관련 소식들을 보면은 내가 접하는 거는 전부 하방을 가리킨다. 대부분.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데, 지금 과거의 경험이 다 틀렸다고 본다면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반대로 갈 가능성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선반영이 됐다가 FOMC 때 0.25%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꼭대기 치고 내렸다. 그리고 엔캐리가 발생할 것 같은 일본 중앙은행 총재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랐다. 이거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나의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과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이 저점은 고사하고 이 20일 라인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20일 라인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 20일 라인에서 내려간 거는 하루. 그 다음에 요거는 걸쳤는데, 걸친 거를 갖다가 엄밀하게 보면은 약간 하회는 했지만은, 굳이 집어넣는다면은 그게 2개. 그러면은 월요일날 어찌 될 거냐. 월요일날 21선 위에서 종가 끝이 나면은, 어쩌면은 위쪽 방향일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든다. 급격하게 지금 당장 올라갈지 좀 더 있다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21선 근처에서 공방을 좀 벌이다가 요 61선 라인 6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천일고속, 동양고속 같은 10배 이상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정말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다. 이 고속버스 우림으로서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택배가 있고 고속버스 그 운임 뭐 수익이 있겠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수익. 그리고 과거에 뭐 물건을 붙일 때 고속으로 많이 붙였는데 요즘은 택배가 활성화돼 가지고 고속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뭐 집 앞에서 택배로 다 붙이니까 고속 화물로 붙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래 업무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가 아닌 부동산 개발로서 돈을 버는 거니까 업무 외적으로 돈을 번 거니까 별개라고 봐야 된다면은 그런 또 별개의 개발로 돈을 벌어서 주가가 뛰는 회사들이 종목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오파이 특성상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몇 달 동안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정말로 여러 개 더 나온다면은 상승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때는 마지막 불꽃놀이, 불꽃 위에 불 위에 불꽃들이 막 날아다니는 뭐 그런 상황이 곧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티가 끝난 뒤, 콘서트가 끝난 뒤 같이 아주 쓸쓸한 뭐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남겠지. 그리고 나면은 조정을 통해서 파티장을 싹 비우고 또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돈으로 본다면은 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한 지가 좀 되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기 시작한 때가 좀 되고 올릴 때도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팔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이 매수집이 끝나고 팔고 그 다음에 다음 파동 때는 뭐 기간이 올리겠지만은 일단은 아직 기간이 올리는 파동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좀 더 올랐다가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같은 뭐 5배, 10배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을까. 3,2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뭐 하다못해 1%만 나와도 뭐 수십 개는 나오는 거니까 수십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5배, 10배 가는 종목들, 5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최소 수십 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한 몇 달 동안 투자를 해보고 털고 놓는 게 마지막 시장의 답이 아닐까. 주식으로 볼 때는 뭐 그래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나는 파생을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매수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매도가 이기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 잘못 건들면은 그것 때문에 골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워낙 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방향이 맞다면 선물이 더 수익 내기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 원래는 하방 쪽으로 날 때 옵션에서 감마가 작동을 하면서 대박이 나는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도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았다. 대신에 반대로 떨어질 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난 거는 맞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는 맞다. 하지만 이번에
또 상방으로 대부분이 하방으로 간다는데 상방으로 쑥 가버리면은 또 상방에서 또 큰 수익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9월물, 10월물에 뭐 400 몇십 배, 600 몇십 배가 났듯이 이때도 뭐 몇백 배 정도 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물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뭐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나는 뭐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은데, 그게 위로 있을지 아래로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위로의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려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죽어야 되고 연동성이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횡보를 좀 더 해야 되겠지. 횡보를 좀 더 하면은 어디론가 한번 튀게 될 건데, 그 튀는 방향은 위쪽 방향이 아닐까 하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면은 이재명이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고 이재명의 역량이 대단히 뛰어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눈치로 볼 때는 우리 역사상 그 누구 못지않은 눈치를 가진 대통령이고, 그 좋은 머리로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진영 논리를 떠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 결과로서 누구나 칭찬을 받고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뭐 그 성향이, 이념이 다르다 해서 뭐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뭐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이념을 가진, 다른 정당 이념을 가진 사람이 잘 되면은 무조건 까는데, 뭐 이상하게 내 알고리즘에는 전부 이재명을 까는 것만 올라와서 잘 못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또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사실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나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다. 왜냐면은 이 돈이라는 게 현재 흐름을 갖다가 제대로 못 쫓아가게 되면은 밀리기 나기 때문에 그렇다. 내 경험상 그래 왔다 지금까지.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데 혼자 구닥다리 생각하려고 있으면은 그 구닥다리 인간들하고 같이 노는 수밖에 없는데, 나는 구닥다리 인간들하고 같이 안 놀고 있기 때문에, 또 놀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서 같이 가고 싶다. 자, 어쨌거나 방향이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여 어디쯤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쩌면 5천을 볼 날이 몇 달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5천을 볼 날이 몇 달 안 남았다. 5천을 보고 나면은 또 뭐 1년 안에 뭐 4천이든 3천이든 보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몇 달 안에 5천을 본다는 기대감을 한번 가지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당장은 하게 된다. 하락이 먼저인지 상승이 먼저인지를 본다면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먼저일 것 같고, 하락이 먼저 놓는다면은 그 하락은 조정이다. 조정. 그 조정인데 여기서 끝이 난 조정이냐 아니냐,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하방을 얘기할 때 그때는 결국 상방으로 가더라. 진짜 하방으로 갈 때는 정말 크게 가더라. 정말 크게 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2000이 올랐으니까 최소 1000 이상 1500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다. 1000이 떨어지면 3200이 될 것이고 1500이 떨어지면 2700이 될 것인데 지금 그만큼 떨어질 상은 아닌 듯하다. 곧 조금 있다가 떨어지겠지만은 곧이라는 게 뭐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떨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하방에 트리거가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 부동산의 시발점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공실의 끝판왕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다. 미국도 뭐 한 30% 이상의 공실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공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들이 건물주들이다. 그래서 그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뭐 주가 하락, 주가보다는 경제 폭락이 먼저겠지만은 경제의 폭탄이 부동산에서 나올 가능성이 AI 버블보다는 더 크다는 뉴스 기사가 뉴스 타이틀이 내가 보기에는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은 이미 터져도 부동산 문제가 벌써 터졌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숨겨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할 지경이 되면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지구 주가의 대폭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트리거가 대폭락의 트리거가 AI 버블보다는 중국 부동산의 붕괴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든 간에 시작이 된다면은 큰 하락이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큰 하락이 있으려면은 횡보를 쭉 더 하든지 횡보를 뭐 한 달, 두 달 더 하든지 아니면은 더 올라가 가지고 하락의 가능성은 별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이쯤에 새로운 5060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5060들이 뭐 뉴스를 보니까 한 70% 정도 익절을 했다고 뉴스에 뜬 걸 봤다. 어제 오늘 어제 봤나? 그걸 보고 나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 왜? 익절을 했으니 내려오면 사야지 할 생각이 많다. 개인들이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은 절대 안 내려간다. 대신에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내려오겠지 하다가 더 가버리면은 뭐 포모 현상 생기면 따라가면은 거기가 꼭대기가 되고 거기서 다시 눌리면은 뭐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내릴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볼 때 오를 가능성이 많고 요때 들어왔던 사람들 뭐 그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 70% 정도 익절을 했다고 하니까 익절을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더욱 많다. 그리고 이 정도만 흔들어줘도 뭐
내가 잘 아는 지인도 후배도 평생 주식을 안 하다가 주식을 조금 샀는데 눌리는 바람에 아마 몇십 프로 깨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인데 물어보러 왔는데 제대로 답을 안 해줬는데 몇 번 물어봤었다. 만난 자리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본전이 되면은 글쎄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개인들이 다 팔고 나면은 결국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 익절한 사람들이 재차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꼭대기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주가지수의 꼭대기는 그때가 될 것 같아.